긴급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렬한 저항을 예상하고도 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15일 새벽 5시 형사 약 1000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 어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작전이 내일로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시점은 새벽 5시입니다. 경찰 체포조 1000여 명은 이미 집결에 들어갔고 오는 자정부터는 경호처의 차벽을 경찰 크레인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의 분위기는 지난번과 확연히 다릅니다. 한 관계자는 저희 JTBC에 절차에 따라 협조하기로 간부들이 뜻을 모아 전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도 강경한 입장문을 낸 이른바 김건희 라인 경호처 지휘부입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총기는 가져가지 않되 방탄조끼는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10시간 남은 걸로 예상되는데 불행한 충돌 없이 영장이 집행되는 게 대통령이 무너뜨린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첫 소식 김한수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을 위한 준비는 몇 시간 뒤인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한남동 관저를 겹겹이 둘러싼 버스 차벽부터 경찰 크레인과 견인차 등 중장비를 동원해 걷어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한남동 산길 우회로에 설치된 면도날 철조망과 철문에 쳐진 두꺼운 쇠사슬을 제거하기 위한 절단기 등 장비도 준비했습니다. 우발적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총기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3단봉과 수갑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찰 1000여 명이 내일 새벽 집행에 나서는데 서울 마포구의 광수단, 인천 수원 의정부의 경비단 등 수도권 곳곳에서 동시에 관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크게 장애물 제거조, 체포조, 호송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장애물 제거조가 가장 먼저 투입돼 길을 트면 체포조는 새벽 5시경 관저로 들어가고 호송조는 체포 이후를 맡게 됩니다. 국수본은 오늘 서울, 경기, 인천 형사기동대장 등과 약 2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는 공수처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체포조에 형사조끼만 입고 방탄조끼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경호처와의 회동 이후 방탄조끼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수본은 오늘 오전 8시쯤 경호처와 3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수본은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는 출입은 위법이라며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55 경비단에 대해서 대통령 관저로 출입 허가하는 것에 대한 회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불러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상 최종 점검인데요. 네, 이르면 내일 새벽 집행에 나설 걸로 보이는 상황. 더 자세한 소식은 국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웅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곳 국수본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회의를 열고 체포작전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영장 집행은 이르면 내일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영장 집행 시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호처 요원들에 대한 진압과 관저 수색,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자세히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공수처 부장검사와 검사들도 참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동원 대상 소집과 준비를 지시했는데요. 통상 24시간 전쯤 이 같은 사항을 전파하는 걸로 알려져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장 집행 시 광수단 경력 1천여 명에 특수단 경력 150여 명이 더해져 최대 1,2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대통령 경호처의 수장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도 강제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 차장이 체포될 경우 윤 대통령 체포를 방어하는 경호처의 동력은 크게 반감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강경파로 알려진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은 오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의 3자 회동을 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한 걸로 이후 불법적 집행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바로 전문가들의 논평 이어서 보시죠.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밤 대한민국과 내일 밤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또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변경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5시에 드디어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났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억으로로 뽑은 것 아니냐, 정말 내일 아침엔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빠른 취재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말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그리고 특종 단독보도 제조기 신용환 교수, 그리고 아직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국회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강덕구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신인규 변호사 네 분 나오셔서 역전의 용사답게 내일 아침 윤석열 체포작전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수로서 반갑습니다. 예. 이 박수는 또한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윤석열 체포에 대한 박수, 우리가 정말 크게 국민 여러분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10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10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집행하겠죠, 신용환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메시지 받은 걸 보면 이제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노출돼서 아까 한 4시경부터 그 소위 보수 단톡방 이런 데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 5시까지 한남대교 밑으로 다 모여달라, 그 이전에 모여달라 했고,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28명의 의원들이 번호 순으로 연서명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내일 한남동에 집결한다라고. 그런데 이제 시간까지도 다 노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집행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결과입니다. 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까지 수도 이제 수방사죠.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을 경찰과 공수처에 허락했다고 했는데 지금 경호처가 다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허락한 적 없다, 불성이다라고 했는데 뭔가 경호처가 반발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사실상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경호처가 통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국방부가 결국은 두 번째 또 공문을 경호처에 파견되어 있는 이제 병사들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했는데 계속 이제 경찰 사이드에서 공수처에서 공문을 계속 보냈어요. 그렇죠. 경호처, 경찰, 국방부에다가 절대 너희들 준동하지 말고 법을 따라라라는 취지로. 근데 결국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도 경호처에 파견되어 있는 자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수차례 공문이 누적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병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그 국방부 지시니까 그 통문을 열겠다 이런 취지로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다른 입장을 좀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입장이라는 것은 혼선이 왔다는 건데 경호처가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경호처가
자 55 경비단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군에서 군 자원들이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지시사항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국방부 지금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임종득 의원하고 거의 뭐 말싸움을 하듯이 굉장히 그 강직한 태도를 김선호 차관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군 출신에서 지금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 인원들에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명령이 지금 하나 내려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경호처가 밝히듯이 경호구역이다 보니까 또 경호처의 수뇌부들은 어떻게든 막겠다라면서 지금 두 가지 지시가 상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일 임무를 실제 수행하는 그 공직자들의 판단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뭐 정상적인 저는 민주 시민들로서 그분들도 다 판단을 하실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가 아무리 저렇게 혼선을 내도 내일 아마 령이 먹히긴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그 경호 직원들, 그러니까 그자들이 뭐 화기를 가지고 끝까지 저항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수의 그 경호처 경호관들만 좀 제압하는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봅니다. 자, 내일 아침 긴급 체포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있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아예 현장으로 갔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단호하게 자, 이 사람들 잡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기가 지금 대단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는 뭐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 법사위원들도 갔지만요. 예. 내일 아침에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일 5시를 디데이로 정하는 것이 거의 뭐 일반적으로 다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서울경찰청이랑 경기 남부청 또 경기 북부청 다 2, 3일 전부터 그런 시그널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마지막 지키는 그야말로 순수 경호처 직원들은 아마 경호처 차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무겁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파견 나간 군이라든지 경찰청에서 파견 나간 경찰 이런 이 경호처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호처 차장 말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경호처 직원들, 이분들에 대한 그 고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리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경호처 차장부터 먼저 체포영장 발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따로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국방부 소속, 그리고 또 경찰청 소속은 분리해서 한다. 이런 내부 큰 틀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황이 되게 재밌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경호처 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내일 어쨌든 그 한남동 관저에는 있을 거예요. 요새화시켜고 공성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일 이제 밑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진입로를 뚫고 다 들어가서 이제 딱 경호처 직원들, 근접 경호만 이제 남긴다고 봤을 때 김성훈 차장이 아마 옆에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김성훈 차장 보이면 바로 달려가서 그냥 3단봉 가지고 때려잡으면 됩니다. 그 딱 체포를 하면 그때는 그 경호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은 경호하고 있겠지만은 김성훈 차장을 위해 가지고 경호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물론 물리력을 써서 본인이 저항을 하겠습니다만은 체포가 된다고 치면 그때부터 나머지 직원들은 그때부터 각계격파로 저는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핵심은 본부장. 근데 지금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아직 안 됐죠. 예. 근데 경호처 차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동시에 하는데 먼저 김성훈부터 집행을 하면 아마 경호처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내일 윤석열 체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 전략을 잘 세워야죠. 자, 저희들이 한 발 앞선 취재, 어제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왜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못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 대한 영장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확실하게 현장 체포하고 나머지 제압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그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 앞선 취재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신용환 교수도 취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무속인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것은 이미 열흘 전에 우리가 먼저 방송했죠. 무속인은 아니고 이제 역술인, 예. 그 역술인이 이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4급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예.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 보셨는데 어그로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확인한 내용, 현장 취재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정청래 위원장이 한남동 직접 가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내란 수계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한남동 큰 불을 잡아야 합니다. 피로써 써온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의 체포와 파면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